오늘의 이야기는 19세기 페르시아의 최고 미녀 카자르 공주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미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미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카자르 공주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카자르 공주 타지에스 살타네에 대한 이야기는 서프라이즈에서도 소개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일단 카자르 공주 타지에스 살타네 얼굴을 함께 보시죠. 19세기 페르시아의 최고 미녀라고 하니 설레네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최고 미녀라고 하니 대부분 이런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카자르 공주의 실제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9세기 페르시아의 미의 기준은 몸매는 볼륨이 있고 둥글어야 하고 눈썹은 굵고 수염은 깎지 않고 길러야 하는 것인데 딱 부합하는 인물이죠. 유명한 시인인 아리프 카지딘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한 공주 살타네를 뮤즈로 삼아 찬양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살타네는 천상의 미모를 가진 여성으로 추대받았고 정치계와 재계 인사들은 온 힘을 쏟아 공주에게 구애를 했었죠. 13명의 남자는 청혼을 했지만 거절당한 후 후유증을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고 공개적으로 구원자만 14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미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왕의 하렘에는 공주의 외모와 비슷한 이들이 들어가 있었죠. 지금도 여러 대학에서 살타네의 인생을 연구 중이기도 한데 단지 외모뿐만은 아닙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극심한 남성 중심 사회의 문제를 느끼고 가장 아름다운 자신이 직접 나서 1910년 여성 자유협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일했거든요. 현재 이란의 여성들이 운전을 하고 투표권이 있는 것은 살타네 공주 덕분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아버지였던 나시르 아띠는 페르시아의 서양 문물을 도입했는데 이 혜택은 오직 남성과 왕족의 여자들만 누릴 수 있었고 살타네 공주는 여성에게도 혜택을 똑같이 달라고 소리치며 페르시아 사회에선 용납되지 않던 이혼과 히잡을 벗어던지고 서양식 복장을 입은 최초의 여성이기도 하죠. 사실 카자르 공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구성으로 이미 인터넷이나 기사들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검색 조금만 하면 위의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꽤 치밀하게 짜여진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리프 카지딘이 살타네에 대한 찬양시를 쓴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카지딘이 찬양시를 쓴 것은 작가로 그리고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던 살타네에 대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염에 관한 것은 실제로 페르시아 역사 속에서 여자의 수염이 아름답다고 여겼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은 것이죠. 뭐 몇 명이 죽었다던가 공개적인 구원자가 100명 단위라던가 하는 말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성 인권운동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의심 없이 믿은 건 시대별 혹은 나라별로 미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저도 예전에 살타네 공주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이게 사실인 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콧수염이나 청혼에 대한 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때 미의 기준이 마른 여자가 아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뚱뚱한 여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왜 시대별로 심지어 같은 시대라도 나라별로 미의 기준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영상의 메인 이야기인 시대별 미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라는 건 인간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또 미라는 건 시대마다 지금도 나라마다 기준이 좀 다르죠. 대신 시대별 미의 기준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 등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미인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미인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마른 여성이 아니라 엉덩이와 배, 가슴에 살이 많은 지금으로 치면 좀 뚱뚱한 여성이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다산과 풍요가 사회적 선망이었고 뚱뚱하단 건 먹을 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그리고 살이 많은 여자가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뚱뚱한 여자를 선호했고요. 이런 미의 기준은 또 로마 제국 시대에 와서는 확 바뀌어 버립니다. 진한 화장에 일자 눈썹, 하얀 치아에 날씬하고 털이 없는 여자를 최고의 미인으로 여겼죠. 이 시기에는 화장이 미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여성은 소금 없는 빵과 같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때 메이크업이나 치장이 중요했던 이유는 돈과 지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은 노예들이 몇 명이나 붙어서 3-4시간 화장을 해줬는데 진한 화장은 부와 권력을 의미했거든요. 중세시대는 종교의 역사라고 할 만큼 종교의 힘이 강했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순결을 상징하는 작은 가슴과 하얀 피부의 여성이 시대의 뮤즈였죠. 이때 생긴 인식이 가슴이 크면 정숙하지 못한 여자일 것이다 라는 편견이 생깁니다. 순결이 높은 가치로 인정받는 시대 큰 가슴의 여자는 오히려 매력이 없는 여성으로 평가되었죠. 역사적, 시대적 지역별로 미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 절대적인 미의 기준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개개인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개인이 가진 미의 기준 역시 개인이 속한 사회와 매체에서 학습하고 배운 것들에서 생기는 것이죠.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성적인 취향이나 패티시 같은 것들도 비슷합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두꺼비에게 미모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귀 밑까지 찢어진 입, 툭 튀어나온 두 눈, 뒤뚱거리는 배를 가리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제일 최근에 확 미모의 기준이 바뀐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큰 가슴과 두드러진 허리, 엉덩이가 미국에서 주목받게 되거든요. 이 시기는 이전까지 음지에 있었던 성이란 개념이 공개적으로 바뀌게 되는 시기입니다. 엘프리드 킨제이가 인간의 성적 행동을 다루는 남성의 성적 행동과 여성의 성적 행동을 써낸 킨제이 보고서도 나오죠. 1953년엔 플레이보이가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중심 인물이 플레이보이의 창간 표지 모델이었던 마릴린 몰로입니다. 시대의 심볼이 된 여성이죠. 이때부터 상품한다는 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릴린 몰로의 아름다움은 이때
때까지의 단순한 동경이나 구의 범위를 벗어나 자본주의와 합치면서 상품화가 되거든요. 마릴린 먼로가 입은 옷 스타일, 화장품은 불티나듯 팔려나고 마릴린 먼로가 자신을 모델로 쓰는 브랜드인 샤넬 향수 브랜드를 내가 밤에 입는 유일한 것은 샤넬 넘버 5 뿐이에요 라고 소개하면서 샤넬 넘버 5는 섹시함의 상징이 됩니다. 지금 미의 기준은 자기관리와 연관이 깊죠. 1990년대 예쁘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기준은 날씬한 몸매였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날씬함이 곧 부를 상징하는 것과 같거든요. 미국은 아직까지도 비만과 소득 수준 관계에 대한 논문이나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선진국은 소득 수준과 비만율이 반비례하고 개발도상국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돈이 많을수록 날씬하고 조금 못 사는 나라는 돈이 많을수록 뚱뚱하다는 것이죠. 현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칼로리는 높고 건강에는 안 좋은 정크푸드를 많이 먹게 되고 자기 관리를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현재 아름답다는 기준에 부합한 몸을 만들기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죠. 그래서 요즘 헬스나 PT 등이 유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뚱뚱하다,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이다, 몸매가 좋다, 자기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박혀있는 것이죠. 더 깊게 무의식까지 들어가면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은 풍요롭지 않다는 뜻이라는 것까지 박혀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개인이 하는 카페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예쁘다 하는 짓담한 카페들이 많이 보이죠. 뭐 벽돌이 보인다거나 컨테이너 같은 디자인의 카페들이요. 시대가 빨리 변화하는 만큼 시대가 아닌 다른 세대에서 이미 멋진, 보기 좋은 아름다운 인테리어의 기준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통념과는 거리가 먼 미의 기준을 가졌던 나라나 민족들 그리고 시대가 있는데 이건 지배자의 생각이나 미신 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 미의 기준들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고대 마야 문명에서는 두개골을 변형시켰습니다. 뼈가 단단해지지 않은 유아기 때 여러가지 도구를 이용해 두개골을 변형시키는 것이죠. 이유는 없고 단지 이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18세기 영국에서는 남자를 볼 때 종아리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어깨나 얼굴, 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스타킹은 원래 여성이 신던 것이 아니라 남성용 의류였는데 영국의 남자들은 스타킹을 착용해 종아리를 더 돋보이게 하고 지금 깔창을 사용하는 것처럼 스타킹 종아리 부분에 패드를 넣어서 다니기도 했죠. 여성 편력이 심했던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우람한 종아리를 가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여자 초상화를 보면 지금 미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속눈썹은 성적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순결한 여성임을 표현하기 위해 속눈썹을 다 뽑았죠.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빅토리아 시대에는 이전 시대의 그림들을 놓고 보면 바지나 치마 폭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시기에 유행했던 것이 피어싱인데 가슴에 피어싱을 하거나 음부에도 피어싱을 해 바지와 치마 폭이 넓어진 것이죠. 18세기 영국에서는 뷰티 패치가 유행하기도 했는데 무거운 화장이에 별 모양 같은 모양을 넣어 천조각을 붙이는 게 유행했습니다. 입에 붙이면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뜻, 오른뺨에 붙이면 결혼했다는 뜻을 가진 재밌는 치장 도구였죠. 이건 언젠간 한 번 더 유행을 타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천조각이 타투로 바뀌어서 이미 유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요. 미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지금도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생물의 본능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미를 추구하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도 아름다움만은 없어져선 안 된다라고 한 것을 아름다움을 발전의 원동력이자 삶의 원형질이라고 해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반대로 또 너무 외모지상주의로 가버리면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여성은 원래 남성보다 체지방이 많은 채로 태어나고 살을 뺄수록 생존에 불리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미의 기준인 건강한 몸은 어느 정도 괜찮은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의 기준이란 것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본능이니까요. 카자르 공주 이야기와 미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